네, 안녕하세요. 보건의료 문제를 수다로 풀어보는 김형성의 보스다. 건치의 김형성입니다. 예, 건치를 사랑하는 의사 정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선 아직도 의대 증원 문제가 지금 복잡한 상황인데요.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아마 오늘 정원 숫자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인가 거기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500명 정도 이렇게 증원한 상태고 아마 이달 말에는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진행이? 뭐 순서는 실제로는 5월 말까지 확정을 무슨 수가 있어도 해야 되는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최근에 어떤 언론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들어보시고 맥락을 보시면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이제 지난번 방송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4월 1일 만우절에 나오셔서 2,000명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정말 이야기를 하시면서 통일된 의료계에 안이 있을 경우에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 양상을 보면은 국공립병원들을 이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국공립대 총장들이 자율적으로 인원을 많이 줄이는 걸로 해서 2,000명에서 오늘 언론 나온 걸 보면은 이제 1,509명으로 지금 이제 주는 걸로 대략 나왔는데 그런 어떤 과정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제일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의대 정원의 이제 향방은 이 정부의 무정부적이고 무계획적인 어떤 의료 방향성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면서 사실 무정부적이고 무계획적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예측합니까?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예, 이대로 갈 수도 있고 1,509명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2,000명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3,400명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1년 유예될 수도 있다. 아직까지도 그럴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게 누가 이게 주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이번 맥락에서 보면 주요 언론에서 4월 말에 중하순의 국립대 병원 총장들이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좀 조정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좋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총리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전공의 복귀나 학생들 복귀를 약간 고려해서 유연하게 해준 거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내용상 전혀 그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이 정원을 이렇게 조정하는 방식은 아직까지도 전공이나 의대생들이 돌아오는 거를 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지금 팩트인 것 같아요. 협의나 협상을 하려는 생각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건 치킨 게임이 됐거든요. 한쪽은 아예 1년 유예 아니면 최소 완전히 없던 일 그리고 지금 우리 이번에 당선된 우리 이면택 의협 당선인께 이제 협회장이시죠. 의협 회장께서는 줄여야 된다. 이제 이게 의사들의 이제 그런 어떤 대표성 있는 사람들의 입장인 것이고 정부는 어쨌든 간에 2,000명 이제 하다가 지금 이제 자율 규제로 1,509명까지 이제 줄인 거잖아요. 근데 이 갭이 아직도 너무 큰 거죠. 어쨌든 정부와는 1,500명으로 좀 줄었으니까 의사나 예. 전공의 협의에서도 이렇게 여지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이렇게 국민들 보기에는 이게 한쪽은 그래도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아니 맞는 말씀이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의사들이 강짜 놓고 있는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애초에 이 시작 자체가 이제 어떤 근거가 없고 그다음 배치 계획이 없고 재정 계획이 없는 어떤 증원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전공이랑 학생들이 반발을 하면서 수업을 거부하고 지금 뛰쳐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젊은 의사들을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제 합리적인 안들이 나올 때까지는 이거를 집행하지 않겠다. 그럼 사실상 최소 합의 조건이 1년 유예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체가 다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나 이준석 같은 이제 이번에 당선됐죠. 이준석 당선인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나와가지고 이거 다 1년은 물러야 된다. 없던 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전공의를 만나본 사람들은 그 이야기밖에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러면은 정부에서 지금 정원을 자율 규제를 하게 하는 과정이 그러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00명을 줄였으니까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한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줄인 방법을 보면
원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2,000명 증원안 배치를 했을 때 3월 20일에 800명 정도를 저희가 국공립대에 배정을 했고 1,200명을 사립대에 배정을 했는데 이 1,200명 사립대는 당시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대부분이 수도권의 대형 병원을 가지고 있는 사립대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역 의료랑 관련이 있어서 배정을 한 거는 국공립대에 배정한 800명이었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요번에 이제 이 합쳐서 2,000명이죠. 800명, 1,200명 대충. 그런데 이게 1,509명이 되는 과정은 국공립대는 800명에서 400명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반토막을 냈어요. 근데 사립대는 1,2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서 1,1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인 즉슨 뭐냐? 국공립대는 다들 뭐 이해하시겠지만 병원의 인프라라든가 교원의 수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뭐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전부 정부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사립대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은 이 재정 계획에서 재정 투입을 사실 많이 줄이려고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재부 출신 우리 총리께서 이 제안을 했을 때 말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의사 정원을 이렇게 유연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 전공이랑 학생들 돌아와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꺼냈지만 실제 내심은 우리 돈 조금 쓰고 싶어. 원래는 사립대에 한 2,000명 다 몰아주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니까 국공립대 해줬지만 국공립대에서 너무 많은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거를 줄이고 싶어서 정원을 줄이라 라고 옆구리를 찔렀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일단 그러면 5월 말까지 이제 확정이 된 건 그때인데 예. 아예 백지화도 가능성이 뭐 전혀 없는 걸까요? 아니면 1%라도 있긴 있는 건가요? 백지화다. 뭐. 저는 백지화 혹은 1년 유예안이 뭐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여기는 이제 정치적 부담을 또 짊어지고 가야죠. 반대적인 이제 부담이 또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금 가뜩이나 뭐 윤석열 정부의 이번 총선 때 이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이걸로 이거 뭐 의사들한테 굴복해가지고 의대 정원 늘리는 것도 완전히 철수해? 그러면 윤석열 당신의 존재 의미는 뭐야? 라고 하면서 이제 곧장 대두덕 수준을 뛰어넘는 이런 강력한 진짜 지지율 하락을 맛볼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은 쉽게 선택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사실은 이게 1년 유예안을 총선 기간에 어떤 유화적인 국면에서 아마 한동훈의 짠 등장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보려고 했던 거는 있었던 걸로 저도 들었는데 지금은 이 타이밍상 쉽지가 않아졌다.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뭐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부터 시작해서 대형 병원들의 재정 적자, 운영 적자가 지금 막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 연계되어 있는 지금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뭐 소모품 뭐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치는 소위 이제 한국의 의료보건산업 병원 자본들이 지금 압력을 넣어서 그래도 지금이라도 복귀시켜 달라고. 근데 이제 복귀시켜 달라는 거는 이제 1년 유예안을 이야기해서 이제 정리하자는 메시지를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낮은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닌데 가능성은 낮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래서 병원 자본의 요구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더 이제 강해진 것 같고 관련해서 그 총선 끝나고 4월 22일 날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이제 노현홍 씨를 이제 회장을 내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특이한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참여연대도 그렇고 여러 시민단체 부분에서 우려나 이런 비판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뭐 총선에서 일단은 뭐 여당이 패배를 한 건데 의대 증원 문제도 심각한 문제였고, 근데 이제 의료 개혁에 대한 부분에 국민적 요구가 있으니까 총선 이후에 이제 특위를 발표를 한 건데 이 특위에 어떤 뭐 문제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특위는 이제 더더욱 더 윤석열 정부의 이번 의대 증원안부터 시작된 이런 소위 따옴표 이 의료 개혁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만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고 실제로 이 구성과 이런 뭐 이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의료 산업화 위원회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기억하시는 분 있을 텐데 의료산업화 선진화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위원회가 있었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그 위원회에서 나온 게 뭐 영리병원, 뭐 법인 의료법인의 이제 뭐 채권, 뭐 이제
뭐 부대 사업들, 그 다음에 뭐 의료 광고, 뭐 별의별 게 그 당시에 거기 다 의제였습니다. 그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이제 거의 20년 이제 다 된 이야기인데 그때 나온 그런 다양한 사안들을 논의하는 그 테이블보다 더 제가 봤을 때는 의료 민영화 산업화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첫 번째로 이 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노현홍 위원장이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성격을 보여주는데요. 이분이 지금 현재 직위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이제 그 비서관을 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잘하셨다고 2010년에 식약청장, 당시는 이제 식약처가 아니고 청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 이제 식약청장, 식약청의 이제 최고 수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명박 정부 때. 네, 원래 행정관료 출신이고.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 초기에 청와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어떻게 이제 수립했는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처음에 인수위에서 이제 건강보험 당연정제 폐지, 그 다음에 영리병원 허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그 의료 산업화 사안들을 가지고 발표를 해서 그게 논란이 되다가 당시 광우병 촛불 때 의료 민영화 반대라고 하는 이제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그 갑자기 뭐 광우병 쇠고기 관련해서 뭐 30개월 이야기만 꺼낸 게 아니고 제협상 이야기 꺼낸 게 아니고 의료 민영화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건강보험 당연정제 폐지 이런 것들 다 없던 일로 했잖아요. 근데 초기에 이런 것들을 짤 때 같이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 산업화론자다. 그리고 식약청장으로 가서는 이제 전 세계 최초, 국내 최초이기도 하고 줄기세포 치료제를 전 세계 최초는 아닐 거예요. 두 번째 정도일 건데 아무튼 국내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게 뭐 임상시험 이런 게 아니라 시판 허가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게 되게 문제가 되는 제품인데 지금도 뭐 이제 뭐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이 그 고가의 이런 치료제를 계속 쓰게 만드는 그런 문제의 치료제입니다. 이게 KBS에서 한번 방송에 나온 적이고 그 당시에 그걸 이제 허가해 줄 때 식약청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그 이후에도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지금 하고 있는 데다가 더 놀라운 거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작년 12월에 바이오헬스 또 이 선진화 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또 위원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해전문 인사이고요, 전형적인 공무원 관료를 하다가 바이오 업체 그리고 중간에 또 그 우리가 이런 보건복지부에 고위 보건행정직들이 회전문으로 주로 간다고 하는 길병원과 이제 차병원 두 개가 이제 유명한데 이분이 가천대의 부총장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교수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는 이런 의료 산업과 병원과 제약과 뭐 바이오 뭐 이런 것들에 가장 이제 영리한 산업화에 최적화돼 있는 사람을 위원장에 선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구성을 보게 되면 보통 대부분 이런 특별위원회는 우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의나 다 마찬가지로 의료 공급자와 이제 의료 수요자 혹은 가입자로 불리는 국민 몫을 1대1로 하고 전문가가 이제 중립적으로 거기에 일해서 1대1을 많이 하잖아요. 이 위원회는 의료 공급자 10명 그런데 의료 수요자 5명 전문가 5명으로 2대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의료 공급자 위원회예요. 이런 구성을 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그럼 이 의료 공급자 10명의 이제 어떤 몫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저희가 건정심 같은 경우에 8명 하면은 뭐 치과의사 옆에 1명, 뭐 약사 옆에 1명, 뭐 간호 옆에 1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이제 뭐 의사 옆에는 사람들이 좀 많고 뭐 하니까 의사 옆에 2명, 뭐 아니면 병 옆 1명 이 정도 하잖아요. 여기는 의사 옆에 3명, 병 옆 3명입니다. 근데 이제 의사 옆에 3명은 뭐 언론 봐서 아시겠지만 의사 옆에는 여기 불참 의사를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병 옆 3명이 좌지우지하는 위원회인 거예요. 전체 10명 중에 3명이 병협인 거예요. 그럼 병원 자본의 이해관계를 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명확히 밝힌다는 거고 그리고 이 가입자 몫이라고 하는 이 수요자 몫을 보면 보통은 수요자 몫에 대해 이제 노동조합이 들어가면은 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이게 총연맹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이제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로 이제 대부분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새로 고친 무슨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MZ 노동조합, 친정부 노동조합 한 명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경청이 또 들어가 있어요. 경청도 의료 산업화에는 이해관계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위원회의 어떤 구성과 면면이 매우 위험하고, 그리고 또 이 전문가의 또 그 재정 전문가로는 KDI 연구위원이 들어가 있어요. KDI는 이 기획재정부 산하에 저희가 이제 각종 무슨 경제개발 지표 이런 것만 연구하는 데가 아니라 제일 많이 연구하는 게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하지 않습니까? 저희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날려버린 게 기재부에서 KDI에다가 의뢰했더니 KDI에서 경제성 없다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공약을 철회시켰잖아요. 근데 KDI가 예전부터 하던 일이 뭐냐면 영리병원 찬성, 그리고 이제 각종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또 작성한 곳이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만 하면 또 이제 항상 요 정도면 이제 진짜 이미 다 이 본질이 간파됐는데, 추가로 또 있습니다. 추가로 정부위원이 여기 6명이 또 들어가거든요. 대통령 직속이라고. 이 6명이 전부 장관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기재부, 뭐 행안부, 뭐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뭐 교육부, 법무부도 들어가요. 금융위원회. 그래서 6개 부처의 장관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 6개 부처 들어가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중에서 제일 핵심은 예산을 기획하고 배정하는 기재부입니다. 기재부 장관은 여기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페이퍼에 있는데 이게 너무 웃겨요. 경제부총리입니다. 이 사람이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라고 써야지 이거를 왜 n분의 1 장관이라고 씁니까? 기재부 장관이 장관 중에 장관이고, 총리도 무서워하는 기재부 장관인데, 사실 이 기재부가 운영하는 위원회다. 제가 봤을 때 기재부가 뒤에서 상황 노릇을 하고 앞에는 노현홍 위원장 같은 바이오 헬스 산업화론자를 세우고, 구성은 병원 자본이랑 의료기기, 약품 등의 이해관계에 그 바른 사람들을 모아다가 지역 의료나 필수 의료를 이야기하는 거는 앞에 전면에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는 이제 본질로는 기타 사안으로 각종 뭐 이런 민영화 사안이라든가 산업화 사안들을 처리하는 위원회일 것이다. 그래서 이름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지만 실제로는 의료산업화특별위원회, 의료민영화특별위원회로 부르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쨌든 지금 뭐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구성도 되게 폭넓고, 뭐 어쨌든 뭐 구성의 숫자를 떠나서 정부의 6개 부처 장관의 기획재정부 장관도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그 수장으로는 의료민영화의 맨 처음에 플랜을 짜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뭐 보건복지부 비서관을 했던 그 노현호 씨가 지금 내정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규모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뭐 의료 문제가 지금 부상이 되니까 급히 뭐 대통령실에서 짠 걸까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기획돼 있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이 정부에서 이제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일단 홍보는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뭐 지하철이나 뭐 서울역이나 뭐 아주 영화관에서도 요즘에 의료개혁 하시겠다고 라디오 들어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지금 뭐 거의 뭐 1,200억 이상 썼다고 하던데 홍보비로. 그렇게 해서 이제 홍보를 하잖아요. 그럼 홍보를 하면 이제 의료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막상 하고 싶은 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개혁위원회인데 내용을 싹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 이준석 그 당선인이 잘 나와서 하는 양두구육이죠, 뭐 양두구육.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게 이 정부의 속성인 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의대 증원의 목표가 뭐가 있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진행되면서는 정치적으로 총선용으로도 많이 이용됐고,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이 초반에는 이것 때문에도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활용은 됐는데, 이게 총선 이후에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대 증원이나 의료 개혁, 그들이 말하는 의료 개혁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실제로 이제 구현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여기 어떤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특별히 만들어져? 아니 일단은 뭐 경제부총리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경제부총리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부총리가 있는 모든 위원회는 긴축을 위한 위원회이거나 경제부총리가 돈을 못 쓰게 막으려고 거기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돈을 쓰려고 들어가는 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실제로는 경제부총리가 쓰고 싶은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경제부총리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게 뭐 경제부총리 혼자의 결정은 아닐 거고 이제 정권의 어떤 의도가 이제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자율 정원 규제를 하면서 결국은 국립대 정원을 반토막을 냈잖아요. 배치 800명을 400명을 날려버렸잖아요. 그 이야기인 즉슨 실제로는 돈을 안 쓰겠다는 게 저는 맥락일 거라고 보고요. 산업화 쪽으로는 돈을 좀 쓸 수는 있어요. R&D나. 근데 이제 그것도 아마 민간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밑밥 가는 수준이고 이쪽에 전부 비즈니스 쪽으로만 활성화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들이 아마 여기서 다양하게 이제 언론엔 잘 안 나오지만 기타 사항에서 풍부하게 논의가 되고 그것들이 이제 훨씬 더 페이퍼워크가 잘 돼가지고 로드맵대로 갈 거다.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 부분은 이름만 걸어놓고 뭐 의사를 늘리려고 했더니 의사들이 저항해서 뭐 해갖고 잘 안 돼 이러면서 그냥 끝날 것이다. 요게 이제 제 생각이죠. 저희가 그 3월 초부터 이렇게 일단 보건의료 정책 개혁안 뭐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나오고 건강보험 개혁안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따라가면서 이제 중간에 의대 증원 때문에 모든 이슈가 빨려 들어갔었는데 아마 3월 초에 어떤 계획했던 여러 가지 이제 자본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의료 부분에서 이제 그 일종의 민영화를 진행하는 양상으로 다시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정리되는 것 같다. 그리고 중요하게도 여기에 국민에게 돈을 쓸 생각은 없는 것이고 이제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 재편성하는 과정들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의대 증원 부분이 이제 곧 결말이 날 것 같고 뭐 백저대 거는 가능성이 낮은 것 같다라는 거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 의료개혁 특위가 떠오르면서 이제 민영화 문제가 오히려 대두가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던져주셨는데 이 과정들을 일단의 어떤 하나의 정리로 의대 증원이 어떻게 되는 결말은 이제 특별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결과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주시죠. 한 문장으로. 이게 한 문장이 좀 어려운데 제가 요즘 들은 생각은 의대 증원은 원래 정치쇼였는데 지금은 막장 쇼가 되고 있다. 이거는 뭐 도대체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무정부적 상태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치쇼가 막상쇼가 됐다. 뭐 이 정도로 예.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정도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